자, 그러면 55페이지까지 다 했습니다. 56페이지. 위층 청음이 누가 준다고요? 중요부는 표의자가. 중과실은 상대방이 위층 청음을 집니다. 그 말이 써져 있는 거고요. 임의 규정이라는 것은 이럽니다. 우리가 법률행위할 때 우리가 너 착오로 취소하지 않기로 하고 특약할 수 있냐? 네, 특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임의규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법률에서 너 이거 착오는 하기 취소하지 마 라고 특약할 수 있냐? 네, 특약할 수 있습니다. 착오 효과로 당사자 사이의 효과 보면 취소권이 발생하면 당연합니다. 취소권은 막 달려가다가 유효한 법률행위죠. 유효한 법률행위에서 취소권자가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쭉 써놓은 거예요. 취소권 발생이라고. 취소 효과가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착오는 고의과실 불법행위에 해당하냐? 착오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상대방이 착오에 빠졌다고 해서 그게 불법행위냐?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그럴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제3자에 대해서 선의 3자 대응하지 못한다. 동의 말씀드렸고 적용 범위도 다 안된다. 그 다음에 다른 제도와 관계입니다. 다른 제도와 관계. 사기와 여기 두 개는 자 여기를 보십시오.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비교하려 합니다. 착오와 사기 강박에서의 다른 제도는 사기란 말은 이런 거거든요.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린 다음에 그 착오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가 사기예요. 사기는 상대방을 착오를 빠뜨립니다. 기망해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로 빠뜨리면 착오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착오에 대해서 할 것이냐, 착오도 걸리고 사기도 걸리면 둘 중 하나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착오로 해당하나 사기가 해당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둘 다 해당한 경우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 있다.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해제권이 문제입니다. 착오에서 해제권. 착오에서 해제권은 이런 겁니다. 갑과 을 사이에 매매계약을 했는데 1월 1일날 계약을 했어요. 2월 2일날 중도금 주기로 했어요. 3월 1일날 정금 치기로 했습니다. 기간이 계약금 치는데 2월 1일날 중도금을 취할 날짜에 2월 15일 주더라도 얘가 뭐예요? 중도금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럼 갑은 어떻게 할까요? 갑은 얘한테 채고합니다. 중도금을 줘라 이렇게. 왜? 을이 또 깜빡할 수도 있으니까 채고하는 겁니다. 채고는 준법률행위에서 뭐라 했어요? 의사에 통지하겠습니다. 채고는 뭐 뜻이냐? 그냥 말하는 거예요. 중도금 갚아라 이렇게. 그래서 무권대리에서는 이 선악을 불문한다 했네요. 자, 그래서 물어보니까 채고하니까 얘가 안 준다? 그럼 그런 거예요. 안 한다. 그럼 뭐 계약 해제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중도금을 이해할 때 안 주니까 갑이 어떻게 돼요? 매매계약 해제권을 행사합니다. 누구 잘못으로요? 을의 잘못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을이 이 매매계약 자체를 착오로 이유로 취소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을이 과거로 을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매계약 자체가 착오로 이루어진 경우 주기업은 해당하고 얘가 경과실 때 얘가 취소할 수 있냐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판례가 본 거예요. 왜냐하면 취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전체 무효가 된다 했죠? 계약금도 벌받을 수 있고요.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갑이 할 거 아니에요?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손해배상도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착오로 인해서 취소할 수 있는 이유에 실익이 있다. 그렇게 봐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해제권과 착오의 관계가 그겁니다. 그 다음 담보 관계는 이런 겁니다. 담보 관계. 갑 A라는 물건을 매매계약에서 우리 받았어요. 근데 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겁니다.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이 목적물을 매도한 사람한테는 담보 책임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 담보채무를 물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또 담보채무를 안 묻고 이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담보책임 이 둘 사이의 담보책임은 좀 전에 아까 제가 뭐랬어요. 이중문에서 담보채무 말씀드렸잖아요. 에? 매도인한테 주 물건을 팔 때는 그 물건을 판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 했어요. 냉장고를 사든지 옷가게 가든지 하자가 있으면 돌려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아무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 담보책임이 민법상 규정되는 거예요. 못 주겠다 소송하면 됩니다. 소송은 뭐 누가 이겨요? 제가 이기죠. 내가 일부러 고의로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럼 누구예요? 민사소송 하게 되면 소송 비용 누가 책임지냐? 지는 사람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냥 소송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갚아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담보 책임은 착오에 관한 건 이런 겁니다. 자, 착오에 관한 것은 담보의 책임, 하자 있는 담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자 있는 담보물을 담보 책임을 묻지 않고 바로 착오로 취소할 수 있냐? 사기로 인해서 하자 있는 담보물을 내가 매입했을 때 그거를 사기로 완전히 취소할 수 있냐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착오는 자 이런 외우실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가 하자 있는 담보물을 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이게 담보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얘는 사기로 취소할 수 있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사기를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착오는 중요 부분이 경과실이지만 착오로 이루어졌어요. 하자 있는 담보물을. 그럼 얘는 착오로 취소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요 담보물에 대해서 담보책을 먼저 물어보고 하자 있으면 하자를 고쳐달라고 담보책을 물어보고 나중에 그 담보책을 벗어난 경우는 착오로 취소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사기는 더 강하잖아요. 사기당한 것은. 착오는 내가 중요 부분이고 내가 과실이 있잖아요. 일단은 과실이 있잖아. 경과실은 중과실은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매도인한테 먼저 담보책을 묻고 전체 이 매매를 취소할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말의 뉘앙스 알겠죠? 아 사기를 했으니까 사기는 최소한 물건을 하자 있어도 여러분 생각해 뭐냐면 1000만원짜리 그 고려 생각하면 돼요. 그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사기쳐가지고 거기 누끼면 뭐 다 나선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텔레비에 많이 나오잖아요. 다단계 해가지고 거기 막 돌친데 누끼면 다 나선다. 암도 나선다. 다 나선다. 할머니들 한 개에 1000만원씩이에요. 이게. 그냥 원가를 한 50만원 할걸요? 텔레비에 많이 나옵니다. 안 나온가요? 우리 동네 많이 오던데. 막 팔러 가는 사람 있어요. 그런 경우는 만약에 하자품이 있는 경우에 사기에 의한 경우는 바로 취소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착각해서 이게 진짜 한 1000만원짜리인데 원가가 한 800만원짜리야. 그럼 먼저 하자담보 책임을 묻고 하자담보 외의 것은 착오로 취소했다 이런 뜻입니다. 뉘앙스 아시겠죠? 알겠죠? 담보 책임과 책임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책에 57페이지면 사기의 착오와 사기와 착오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고 계약 해지와 착오는 계약의 상대방의 잘못으로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그 매매 계약 자체가 착오에 대해 해당하면 착오로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 이제 말한 것이 담보 책임과 착오는 자 셋째 줄에 보시면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찾으셨나요? 착오에 관한 규정이 특별 규정이므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성립한 범위 내에서는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고 사기는 사기 강박과 이 담보 책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가 막 자꾸 물어요. 자, 착오는 담보 책임을 먼저 묻고 바로 거기에 대해서 착오로 취소할 수 없지만 사기 강박은 담보 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사기 강박을 묻거나 둘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보료 생각하시면 돼요. 보료 1000만원짜리 보료. 자, 그 다음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입니다. 58페이지 59페이지를 거기에 보시면 너무나 복잡한데 그렇습니다. 사기는 사람을 기망한 거고 강박은 공포심을 이루는 게 강박입니다. 그래서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의의는 안 쓸랍니다. 의의는 뭐라 했어요? 사기는 기망하는 거고
강박은 공포심이 일으킨 강박이라고요. 의가. 요건이 어떻게 되냐? 여건도 없어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자, 맨 처음에 뭐냐면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돼요. 뭐, 암기할 필요도 없고. 자, 사기도 고의가 있어야 되고 강박도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2단에 어떤 책 보면 2단에 고의가 있어야 된다. 2단의 고의는 그냥 고의입니다. 뭐 말하냐면 상대방을 기망해서 차고에 빠뜨린 다음에 그냥 이런 말이죠. 자, 요것이 보기만 하면 눈이 1점으로 됩니다. 상대방이 그래요. 그래서 이게 500만원짜리입니다. 사십시오. 살 때는 근데 자, 이 책을 사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 물건에서 사람을 그 상대방을 기망한 거예요. 그 기망한 걸로 법률행위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말 뜻이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이걸 팔라고 이걸 기망했는데 B를 팔았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게 2단의 고의란 말인데 그냥 고의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그러면 고의가 아니고 과실로 사기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왜요? 요건이 고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과실로 사기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과실 있는 사기는 존재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고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기는 뭐라 있어요? 기망행위가 있으면 당연한 거고. 얘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강박이 있으면 당연한 거고. 자, 기망이라는 말은 뭐라 했어요? 속이는 거랍니다. 상대방 속이는 거. 부작위한 기망이 있을 수 있냐 없냐인데 부작이란 말은 뭐라 했어요? 자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부작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작위한 기망이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보험회사. 보유를 했는데 보지 않은 경우. 보험금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그런 거 내가 아무나 안 하는 거 부작위. 자기 하지 않는 거. 그래도 부작위한 기망이 가능하냐? 네, 가능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쓸 때 쓰레기 매립자 얘기 드렸죠. 자,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는데 자, 비용서를 막 찍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행정청에서 뭐예요? 그 옆에다가 쓰레기 매립장을 만든다고 공지가 뜬 거예요. 근데 나중에 분양해서 분양할 때는 뭐예요? 그 쓰레기 매립장이 거절된다는 걸 알리지 않고 부작위로 기망해서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예요. 그럴 때 분양을 받은 사람을 수분양자라고 부르는데 수분양자는 성질 나요 안 나요? 성질 나죠? 그게 뭐예요? 부작위 기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기 강박을 취소할 수 있냐? 분양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뭐 하는지 부작이란 말? 강박이란 말은 자, 공포심을 일으킨 정도가 강박입니다. 근데 내 옆에 내가 칼 들고 딱 뭐가지 있어 너 써? 하면 여러분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무섭잖아요. 안 쓰면 죽는데. 그럴 때는 자, 강박을 이럴 때는 뭐라 했어요? 취소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정도 강박이 되면 취소 사유가 아니고 무효 사유가 되는 겁니다. 나의 자유의사를 완전히 박탈하는 경우에는 강박을 지나서 절대적인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뭐 강박이 어느냐? 좀 무서울 때 얼마큼 무서우냐? 네, 어찌 알겠습니까? 근데 이 정도는 안 된대요. 여기 키친 정도 갖고는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답니다. 누가요? 판례가 그런답니다. 그 다음에 유법성이 있어야 됩니다. 둘 다 유법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유법성은 뜻은 그냥 유법성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유법성 조각서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알 필요가 없으니까 법이 위반하면 된다. 근데 과장 강호는 적당한 과장으로 위법하지 안 하냐 이게 문제 발생해요. 위법한 어떤 과장 강호 이건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소 대상은 아닙니다. 근데 백화점의 변칙 서열 같은 경우는 뭐예요? 위법성이 있다고 봐서 취소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냥 위법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얘도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사기, 강박과 의사표시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인과관계는 표의자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그 말은 누구를 판단하면 통상인, 일반인, 사회 통념상 일반인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 당연한 겁니다. 해서 공포증 있는 사람이 자 여기다 엘리베이터에다 1초만 딱 가다 놔봐요. 심장이 막 두둥두둥 뜨릅니다.
그러면 일반인이 엘리베이터에서 1초, 2초 같이 있다 해서 가슴이 두근 뛰질 않잖아요. 최소 둘러보는데 4,000원 걸립니다. 왜 이랬었지? 왜 이러지? 그러면 누구를 탕해야 돼요, 지금? 표의자. 사기를 당한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관계를. 그럴 거 아니에요? 호소 공포증인데 우리가 3층만 있어도, 2층만 있어도, 호소 심한 사람은 1층만 올라가도, 2층만 올라가도 가슴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일반 사람 2층에서 계단에 같이 서 있으면 안 무서워요. 근데 2층만 있어도 호소 공포증 심한 분은 이렇게 좀만 밀려나게도 막 힘들 거 아니에요? 야, 쓸래, 안 쓸래? 무섭잖아요? 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의자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인, 통상인을 얘기해서 통상인은 일반인을 뜻합니다. 일반인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인과관계를 표의자 중심으로 판단한다. 왜? 강박의 정도와 사기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게 다 요건입니다.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어려우니까 몰라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몰라도 된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 얘가 나온다고요. 제3자야 사기. 자, 합니다. 갑과 을 사이에 누가 갑이 사기로든 을이 사기든 누가 칠까요? 자, 갑이 을 사기가 됐습니다. 갑이 사기로 A라는 물건을 매매하는 겁니다. 사기를 당한 자 을은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110조 1항입니다. 1항은 문제가 없잖아요. 사기 당했으면 사기 당한 자는 취소할 수 있다니까요? 문제가 없습니다. 자, 2항을 봅니다. 110조 2항 어디냐? 제3자에 의한 사기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 매매가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을이 병한테 사기 강박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기나 강박이랑 똑같기 때문에 항상 사기 강박에서 사강이나 제가 불러버립니다. 사강이만 사기 강박을 말해요. 똑같은 요건이 똑같잖아요. 기망하고 강박만 들기 때문에 사기치든 강박을 하든 간에 이 을이 병을 향해서 사기 강박을 했을 때 갑과 병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문제는 두 사람 당사자 한 명이 사기 강박을 치면 1항으로 가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데 제3자가 사기 강박을 쳤을 때 두 당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럴 때는 누구를 판단하냐? 갑을 향해 판단합니다. 갑. 취소권자는 누구예요? 지금 병입니다. 사기를 당하냐니까. 병이 선이고 무과실이면 병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 못해요. 만약에 병이 악의가 있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병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좀 달라요. 그래서 3자야 사기 강박은 무조건 취소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누구를 판단을 보고 해야 돼요? 상대방 갑을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뭐 어렵지 않잖아요. 단 갑이 선이 무과실인데 이 누가요? 갑이 잘못 썼네요. 말 안 해요. 갑인데 갑이 선이 무과실인데 단 이 갑이 선이 무과실이라도 갑이 을의 대리이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할 수 있다. 왜요? 대리이면 둘이 같은 놈이니까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대리 똑같은 사람이니까 갑이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다 하더라도 얘가 누구예요? 을이 대리이면 누구예요? 을의 대리. 의대리. 갑이 을의 대리이면 을과 갑은 똑같은 놈이니까 뭐로? 똑같은 놈은 똑같이 사기 강박이에요. 2항으로 딱 넘어가니까 취소할 수 있다 뜻입니다. 이게 다예요. 뭐 쉽잖아요. 됐죠? 제3자에 대한 취소는 문장을 보시면 이건 쉽게 나오는데 다른 책 보시면 그래요. 이렇게 3자체에서 만약에 되는 경우는 110조 1항으로 돌아가서 직접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그 말이 그런 뜻입니다. 사기 강박은 제3자가 치는 경우는 보증계약을 쳤거나 매매를 했거나 직접 행위라 제3자의 사기 강박을 당한 경우 그 상대방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거나 없다. 단 그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취소할 수 없고 상대방이 악의나 관심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선임이 무엇이어도 둘 사이에 출장소장이라든가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게 끝입니다. 할 것도 많이 없어요. 다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58페이지, 59페이지에 보시면 자 요건을 보십시오. 거기 비즈니스 어이프셔 차고 구별 58페이지에 박스 있잖아요. 차고와 사기 구별. 제가 아까 설명한 겁니다. 신호보증서와 연대보증서 설명한 게 차고와 사기 구별입니다.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 막 그대로 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건을 보시면 사기자의 고의가 있어야 되고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고 부작위를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망행위 유법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인과관계도 표의자의 중심으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넘기십시오. 강박도 똑같습니다. 먼저 강박이 위에 판례 놔두고요. 강박형 의사표시. 강박자의 고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강박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강박의 정도에 따른 법률 효과의 차이 2번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가 이제 칼이 되고 있으면 뭐예요? 완전히 무효가 된다고. 취소 사유가 아니고 무효 사유가 된다고요. 완전히 자유를 박탈해버리면 취소 사유가 아니고 무효가 된다고요. 그 말입니다. 그 말이. 그 다음에 강박행위의 유법성. 유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강박행위 의사표시 인과관계 똑같습니다. 인과관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의와 그 다음에 기망과 강박과 유법성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딱 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설명드릴 것은 나중에 해야 되는데 그냥 쭉 한번 하고 또 하고 또 복습해야 되니까요. 판례 보시면 제일 위에 판례 보십시오. 제일 위에 판례 중요 판례입니다. 동기의 착오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착오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그 동기의 착오를 기망 사기를 쳐서 동기의 착오를 만든 거예요. 그럼 취소할 수 있을까? 문제입니다. 동기의 착오는 자 여기 보십시오. 문장에 좀 읽으시면 이런 거예요. 한번 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자 일단 오늘은 한 3줄밖에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읽으셨죠? 자, 제가 질문합니다. 자, 안 쓸라니까 잘 들으세요.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지만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 바 동기의 착오가 표시되지 않았으므로 기망에 의한 동기의 착오도 취소할 수 없다. 틀렸죠? 이제 금방 동기의 착오 취소할 때 되잖아. 그러니까 그 문장을 여러분이 지금은 알고 있어. 막 배웠으니까 기억하니까 쉽죠. 낚이기 좋다니까요. 봐봐요. 말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자, 동기의 착오는 분필 안 보는 게 좋은데 스타일이 아니에요. 표시되거나 상대방한테 유발돼야 착오가 되므로 동기의 착오라 하더라도 기망에 의한 동기의 착오 하더라도 표시되지 않았으면 사기로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딱 그럴싸하잖아요. 표시되거나 유발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으나 그러잖아요. 표시되거나 상당히 유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망이한 동기의 착오를 하더라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딱 그럴싸하잖아요. 왜? 우리가 항상 표시되거나 뭐라고 했어요? 유발돼야 되잖아. 근데 표시가 안 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기망이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뭘로? 사기로. 아까처럼 착오였잖아요. 동기 착오. 근데 여기는 착오로 취소하는 게 아니라 사기로 취소할 수 있다. 왜? 기망이 있으니까.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면 또 이것도 착오로 취소할 때는 틀린 문장이에요. 기망으로 취소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
뭐만 이해되시죠? 예? 낚이기 쉬워요. 지금 공부하니까 그게 딱 들어오지만 짠 중간중간 하면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저희가 모의고사 내면 대부분 다 사람들이 제가 모의고사 이거 꼭 내거든요. 한 번씩. 다 틀려요. 대부분 다 틀리다. 그럴싸하게 말을 돌려서 말하니까 그럴싸하거든요. 자, 그래서 두 가지로 포인트가 뭐냐. 동기의 착오라 하더라도 그 착오가 기망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아셨죠? 아니다고요. 사기로 취소할 수 있다. 사기로요. 동기의 착오가 표시되거나 상대방한테 유발된 경우에 한하여 착오가 돼서 취소할 수 있으나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기망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틀리다고요. 취소할 수 있고 원인도 뭐에 대해서 착오로 아니고 사기로 취소할 수 있다요. 사기도 아셔야 되고 표시되지 않더라도 기망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결론 취소할 수도 알아야 되고 원인 착오가 아니고 사기도 알아야 되고 말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문제에서요. 아셨죠? 좋은 판례고 문제 내기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됐습니다. 되고 뭐 방사제 효과 저 61페이지에 보시면 자 제3자에 대한 사기 강박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친 것은 뭐 상대방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아까 뭐라 했어요? 누구에 따라서 가베트라 달라진다 했잖아요. 그 말이 그 상대방은 제3자의 사기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하나의 그 사표를 취소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주체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여 보증인을 체결한 경우는 아까처럼 제가 매매고 얘는 보증계약 쓴 거예요. 지금 여기가 보증. 갑과 병 사이에 매매가 걸거나 갑과 병 사이에 보증계약을 쓴 거예요. 누가? 을이 사기쳐서 얘를 보증계약을 친 거예요. 병이. 그런 경우에 얘가 아까처럼 선이 무과실이면 취소할 수 없고 악이거나 가식이 있으면 병은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 말이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자의 관계고요. 선이 3자에 대응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똑같이. 적용 범위도 마찬가지 넘기십시오. 62페이지 다 안된다 했어요. 가정법, 돈법, 소정이 무조건 반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 적용 여지 없다. 사기와 착오는 둘 다 선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기하고 담보는 아까쯤에 착오는 뭐라 했어요? 담보층을 먼저 물으라 했죠? 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기와 강박은 사기의 강박과 담보층은 선택할 수 있다. 자, 사기 강박과 불법행위 책임에서 내가 자세히 안 했는데 저기를 보시면 자, 분양계약할 때 쓰레기의 매립장 이야기했죠. 제가 부작위로 분양자가 말 안 해, 고지를 안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부작위엔 기망해서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 쓰레기 매입장에서 분양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냐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수분양자는 선택하는 게 뭐예요? 해제권 행사할 수 있냐 또는 취소권 행사할 수 있냐. 부작위한 사기로 취소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여기가 고의 과실 또는 이것은가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취소권은 어디서 했어요? 내가 110조에서 했죠? 얘는 손해배상 뭘로 했어요? 고의 과실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이 취소권을 행사하면 그러면 이 말은 제가 플러스를 나면 취소권을 하면서 손해배상 동시에 할 수 있냐 그 말이잖아요. 플러스 쓴 건 이거는 그렇죠? 그러면 취소권은 아니고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할 수 있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둘 다 할 수 있는데 취소 안 하고 분양계약 취소 안 하고 그냥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취소권만 행사하고 손해배상 안 해요.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너무 고맙지. 근데 이제 문제가
이 취소권 행사하면 제가 뭔다 해서 소급해서 부당이득 된다 했잖아요. 취소의 효과로서 748조와 플러스 750조는 동시에 할 수 있냐? 동시에 못합니다. 그 말은 얘 취소권 행사로 취소권 행사하면 처음부터 할 때 748조가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예요. 그 범위와 동시에 손해배상을 동시에 할 수 있냐? 그렇게 동시에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748조를 보시면 자 반환의 범위가 나옵니다. 자 선인자는 현존한 이익에 악의자는 이의자까지 다 붙이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 다 배상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도 손해배상하고 여기도 손해배상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당이득의 효과로서 발생한 것은 둘이 동시에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요. 다시 741조부터 748조, 749조까지가 부당이득 반환가는 규정을 넣은 거예요. 749조 맞은가 모르겠네요. 다 조문 지나가서 보시고 740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 했죠? 그 중에 끼인 게 뭐예요? 746조 불법의 근거 있다 했죠? 근데 748조가 뭐냐? 선의자는 자 부당이득에서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부당이득은 내가 선의자야. 그럼 선의는 그냥 현존한 이익에 돌려주면 돼요. 근데 내가 악의자야. 악이면 그러면 손해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몽땅 손해봤으면 손해까지 전부 다 돌려줘야 돼요. 부당할 때. 뭔지 아셨죠? 그럼 여기가 손해봤으면 손해가 다 돌려줘야 되는데 여기도 또 손해배상 청구하잖아요. 둘 다 겹치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뜻입니다. 말 이미 아시죠? 얘 취소권을 행사하면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는데 그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효과로서 나타나는 748조와 750조를 동시에 할 수는 없다. 둘 중 한 마리 내라. 왜? 여기서도 손해를 배상하라고 나오니까. 두 땅 손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 말뜻이 뭐냐? 저기 3번에 2번 보시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부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한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경합하여 변제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둘 중에 한 놈만 선택해서 행사하지 반복해서 행사할 수 없다. 말도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조문. 지금 적어 주시죠? 쉬는 시간에 한 번 더 있으니까 민법 조문 스마트폰으로 치십시오. 민법 748조 쓰면 딱 나옵니다. 스마트폰에. 쉬는 시간에 그 민법 조문 있으신 분들은 앞에 보여주자. 제가 748조 한번 읽어 드립니다.